7월 26일자 한국경제 뉴스 기사입니다. 언니의 중학생 딸이 자기 앞으로 나온 소비 쿠폰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내놓으라고 난리를 쳤다. 이 일로 언니네 집이 완전 혼돈이다. 뭐라고 조언을 해줘야 할까 당혹스러움을 표했다. 얘들아, 그게 왜 니들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꼰대같이 보여도 할 말을 해야겠어. 니네 진짜 정신 차려.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지인이의 사색연구실.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여러가지 화제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성년 자녀가 부모님에게 민생지원금 내목 내놔라 했다는 이슈를 다룰 건데요. 설마 요새 애들 대다수가 이런 건 아니겠죠? 근데 저 애보다 더 가관인 거는 해당 뉴스에 달린 어른들의 댓글이었어요. 당연히 줘야죠. 저것도 주기 싫으면 애를 어떻게 키워나요? 부모가 자식 키우는데 돈 쓰는 거 아까워할 거면 왜 낳았냐? 키워준 값 운운하면서 안 준다던 부모도 있던데 누가 언제 지 뱃속에 있을 때 낳아달라고 했냐? 이런 댓글들이 90% 이상이에요. 심지어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썼으면 국가 돈은 함부로 썼으니 횡령죄를 묻고 자녀의 것을 빼앗아 썼으니 절도죄를 물어서 고소고발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민생지원금이 자녀 몫으로 지급된 것은 인정하지만 당연히 자녀의 몫으로 귀속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 깔끔하게 설명드릴게요. 반박하실 분은 들어보고 하세요. 여기서 핵심 쟁점은 그냥 감정적으로 자녀의 것이냐 아니냐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국가 시스템 안에서 객관적으로 미성년자 자녀의 위치가 어떠냐를 먼저 보자는 거예요. 미성년자는 말 그대로 성인이 아닌 애들을 뜻하죠. 법적으로는 제한 능력자라고도 하고 건강보험 같은 의료복지제도상에서는 주로 피부양자라는 위치로 들어가게 되는 게 미성년자의 일반적인 포지션입니다. 근데 미성년자는 실제로 이 사회 시스템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어요. 이를테면 중학생이 부동산 사무실 가서 아파트 매매 계약하겠다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 민법 조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아마 감이 딱 오실 거예요. 민법 제5조 1항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즉 미성년자는 매매 계약서 같은 거 써도 인정 못하니까 네 부모님 데려와라. 이런 게 다 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미성년자를 차별하기 위한 조항이냐? 당연히 아니죠. 차별하려는 게 아니고 미성년자는 아직 법적인 책임을 질 만한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보호하고자 만들어 놓은 장치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아이들이 사기꾼한테 속아 넘어가서 이상한 계약해주고 남의 빚보증 서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보호장치가 없으면 우리 아이들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그냥 길거리 피싱도 당하고 올걸? 그런데 개인 간의 계약뿐만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민생지원금 받으려고 신청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의 원리로 제한이 돼요. 나라 돈이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이 신청하라는 거죠. 물론 이때 적용되는 법은 민법이 아니고 뭐 행정법, 조례 같은 걸 근거로 하겠죠. 어쨌든 제한 능력자라는 포지션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원금 신청 못하게 돼 있는 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바라보는 미성년자의 존재는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이 아이는 법적 권리 주체이긴 하지만 아직은 책임 능력과 재정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보호망 안에서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고로 민생지원금도 부모님 통해서 받게 하자. 이해돼요? 나라에서조차 벌써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민생지원금을 엄마가 대신 받는 게 그렇게 불만이었으면 애초에 엄마한테 깽판 칠 문제가 아니고 먼저는 동사무소나 관련 행정부처에 고함을 질렀어야 맞는 거지.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어떡하라고. 자, 그래서 어쨌든 행정상의 절차가 그렇게 돼 있어서 부모님이 대신 받은 건 어쩔 수 없다 쳐.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이 돈을 자녀에게 안 주고서 마음대로 쓰는 것도 맞다는 거냐? 이것도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라면 마음대로 막 쓰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부모님 마음대로 쓴다고 해서 그게 법적으로 처벌받을 건덕지는 당연히 아니고 그걸 자녀가 나서서 내놔라고 소리 지르고 깽판 친다는 건 자녀의 인격 문제고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맞다라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민생지원금은 국가에서 미성년자를 독립된 권리 주체로 안 봐줬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대신 지급한 것이고 이것은 바꿔 말하면 국가 입장에서도 민생지원금을 줄 때 이 돈은 자녀 명의로 지급한 것이니까 부모 니들이 떼먹지 말고 반드시 자녀에게 전액 지급하세요! 라고 못 박은 게 아니라 미성년자 너네는 각자 집에 보호자인 부모님 계시잖아. 그러니까 부모님의 재량과 관리감독 과외 받아서 쓰든지 혜택을 뭐 간접적으로 받든지 알아서 하세요 라고 맡긴 거예요. 이것만 봐도 아까 댓글에 뭐 부모가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도 묻고 절도죄도 물어서 고소해야 된다라는 말이 얼마나 무식한 소리인지 알겠죠? 쟤는 그냥 완벽하게 법알못이에요. 아니 판사한테 가서 따져보라 그래. 판사도 어이없어 할걸? 법이 개입할 영역이 있고 가정 안에서 자율적으로 할 영역이 있는 건데 그거 구분도 못하면 사회생활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요 설령 아빠가 자녀 명의의 민생지원금 가지고 마트에서 술 사다 먹고 담배 사다 피고 그래서 다 썼다던가 엄마
엄마가 미용실 가서 머리하고 막 네일아트 하는데 다 쓰고 했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고의적으로는 좀 비난받을 수도 있겠죠. 아유, 지원금 받아가지고 차라리 애들하고 외식도 좀 하고 하다못해 학원비라도 보태 쓰지 부모가 돼가고 저게 뭐냐 뭐 이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게 형사처벌감까지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당장 네 기분 좀 나쁘다고 아무나 다 깜빵 보내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넓게 보자고 엄마 아빠도 모처럼 지원금 받은 김에 이런저런 자기 좋은 거 하면서 기분 전환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시원하게 술도 한잔 마시고 네일 아트도 하고 스트레스 풀고 간만에 기분 좋아지고 해서 아이들한테 또 잘 대해주고 어디 같이 놀러도 가고 결과적으로 가족이 화목하게 잘 지내게 되면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 진짜 중요한 거는 자녀 명의의 민생지원금을 갖다 썼냐 안 썼냐가 아니라 그 부모가 평소에 자녀에게 할 사랑과 도리를 잘 하는 부모인지 아닌지가 핵심 아니에요? 뭐 그럼 만약에 어떤 부모는 민생지원금 15만원 받자마자 애한테 넙죽 헌납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평소 애한테 하는 행실은 개판이고 지금도 개판이야. 그러면 이 부모는 어쨌든 자녀의 신성한 권리인 민생지원금을 자녀한테 헌납했으니까 무조건 좋은 부모예요? 난 잘 모르겠는데? 왜 단순히 민생지원금을 자녀에게 헌납했냐 안 했냐로 좋은 부모냐 나쁜 부모냐가 갈려야 되는 건지 당최 모르겠어요. 그냥 돈 잘 주면 착한 부모, 돈 안 주면 쓰레기 부모, 이거야말로 부모의 사랑을 그저 돈으로만 환산하고 평가하는 지독한 자본주의 논리에 찌든 이분법적 생각 아닌가? 자, 이렇게 법적 행정적 이유를 들면서 좀 따져봤는데 저는 단순한 정치 시사 유튜버가 아니고 기독교 유튜버입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 슬슬 시작해볼게요. 솔직히 지원금 15만원 그거 뭐 목숨 걸만한 액수는 아니에요. 그거 주기 싫다고 굳이 민법이며 행정 절차며 들먹일 필요도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까지 오버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